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큐 여보세요의 신경 멘토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시장 조용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해외 움직임에 대한 예의중시하는 투자 심리가 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움직임이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시큐 여보세요를 통해서 시장 상황과 종목에 대한 점검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 먼저 시황부터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움직임 하락입니다. 하락폭 크지는 않지만 0.03%대 1971.44포인트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관련된 부분을 체크해드리면은 외국인 980억 원 매도, 기관도 1,100억 원대 매도, 그 중에 금융투자가 1,800원 매도고 연계금이 400억 원대 매수 우위, 투신이 120억 원대 매수 우위가 기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1,600억 원 넘는 매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 삼성전자 다시 한번 강한 흐름 보이면서 2.6%대 현재 반등입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3% 넘는 하락세고 현대차도 2%대 넘는 하락세. 다만 현대 모비스는 거의 5% 가까운 급등 양상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시가총액 탑5 종목으로 다시 올라오면서 오늘장 1%대 반등 흐름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 뒤를 이은 종목군들은 아모레퍼시픽이 시가총액 6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현재 0.3%의 하락, 네이버 보안권, 삼성물산, 삼성생명 하락세, 하지만 SK하이닉스 3%의 강세로 오늘장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11위권에서 20위권 내 종목군들은 포스코 상승세, 기아차, 신한주주 하락, LG화학도 하락세입니다. SK텔레콤은 보합권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고 마지막 내 종목군들 확인해드리면은 KTNG와 LG생활건강, SK이노베이션, 아무래 G 같은 종목군들 하락세입니다. 업종 흐름도 체크를 해드릴 건데 현재 가장 높은 상승률 전기전자입니다. 삼성전자 효과에 따라서 현재 2%대 상승세 기록을 하고 있고 의료, 정밀, 종이, 목재, 제조, 철강, 금속, 운소 장비도 소폭이지만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하지만 전기가스, 기계, 건설, 은행, 금융, 보험 쪽으로는 하락세 진행되면서 전체적으로는 금융 관련된 업종군들이 좀 시장 대비 부진하다는 걸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코스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모처럼 반등에 조금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690.06포인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0.31% 정도 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밑꼬리를 달면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결국 양봉 모습으로 나타냈다. 장 마감까지 양봉이라면은 내일장 그리고 모레장까지는 상승 흐름 조금씩 단봉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브렉시트의 우려감들이 이미 선반영이 다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이슈 제일 많이 겁을 내셨던 분들은 개인 투자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돌하자라는 의견 드려보고요. 수급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살펴본다면은 지난 이틀 동안에는 개인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는데 오늘 조금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33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였고요. 기관이 69억 원 정도의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이 45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보였지만 이렇다 할 정도의 매수세는 아니다. 그리고 매도세도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장은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매수세와 매도세 힘 겨루기가 조금은 치열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자리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셀트리온이 0.42%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카카오는 1.28% 정도 하락, 동선은 1%대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CJENM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 추세를 조금 멈추고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메디톡스는 0.24% 정도 하락 진행 중입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이로메드가 오늘 2%대 상승을 했고요. 코데즈 컴바인이 정지가 풀리면서 갭 하락 출발을 했지만은 결국엔 장중에 12%대의 상승을 보였다. 이것은 미리 매수하셨던 분들은 조금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미팜은 1.89% 정도 하락 진행 중이고요. 로엔도 1.7%대 하락 진행 중입니다.
컴투스가 모처럼 또 1.54%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을 또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도 본다면 오늘 파라다이스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케어젠이 1.1%대의 하락, SK 머티리얼즈가 조금 큰 폭으로 상승해서 4.41%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GS 홈쇼핑이 0.89% 정도의 약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가 0.85% 정도의 강보합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 점검해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면 전화와 문자 두 가지 가능하십니다. 전화 상담은 지역번호 서울 02-3153-2611에 2번까지 전화 주시면은 직접 상담 가능하시고 문자로 남겨주실 분들은 013-3366-2263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고민에 대한 사항 남겨주시면 거기에 맞게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투자 고지 해드리는데 저희는 주식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고하셔서 주식 투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생 많으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이거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셀트리온요. 셀트리온이요. 예.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109,000원에 109,000원의 비중은요? 30%입니다. 30%요? 예. 지금 비중이 조금 많으시죠, 그죠? 예, 근데 연말까지 가고 갈까 생각하는데 어떤지 좀 부탁합니다. 아, 연말까지요? 예, 예. 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죠? 예, 예. 예, 그런데 이번 올해에도 뭐 많이 올라갈 수 있냐라고 본다면은 지금 109,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예. 이번 12만원 선을 만약에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저는 셀트리온 다시 한번 조금 장기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예, 예. 그 장기 조정이라고 한다면 한 1년 정도가 아니라 한 2년 정도 이렇게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매수가가 조금 높다라는 점이 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예, 예. 이제 램시마 승인을 받아냈고 그게 매출로 완전히 직결로 이어진다면은 다시 한번 12만 원짜리는 돌파를 도전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예.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혹시 지금 비중이 30%라서 예. 조금은 부담되는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최근에 10만 원 선을 지지하다가 지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예, 지지 못하고 밑으로 한번 빠졌다가 다시 10만 원을 돌파하려고 도전을 하고 있지만은 계속 실패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장이 조금 풀렸을 때 지금 장이 많이 안 좋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장이 만약에 풀렸을 때 10만 원을 돌파해서 올라간다면 매수가 부근에서는 비중 한 10% 그러니까 한 30%죠. 예, 예. 한 30% 정도는 줄여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추가적으로 매수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가요? 예. 아, 여유 자금은 조금 있으시고요. 예, 예. 그러면 9만 원대 있죠. 예. 네, 9만 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를 조금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는 하지 마시고요. 예, 예. 네, 9만 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1년 정도 올 말까지 지켜보신다. 1년 정도를 지켜보시겠다 하신다면은 추가 매수 의견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일단 목표가로는 12만 원을 드리겠고요. 9만 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 한번 해보자. 그리고 장기로 들고 가셔도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마이크로 컨택솔이고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는 6,950원. 6,950원이시고요. 예, 비중은 20%인데요. 20% 정도 되시고요. 네.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에 시청자님 매력을 느끼셔갖고 매수를 하게 되셨나요? 이게 제가 지인으로부터 이게 한번 사봐라고 해가지고 샀거든요. 그 회사가 어떤 하는지는 잘 모르시나요? 알아요. 네. 우선은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이고요. 잘 아시겠지만은 이 관련된 업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실망감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섹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2만 원 부분까지도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마이크로 콘텐츠뿐만이 아니고 비슷한 업종 내 다른 종목군들이 많아지면서 좀 주가는 하락세를 보여왔고 또 반도체 업황이 좋은 것 같지만 또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 썩 좋지 않고 또 성장에 대한 흐름이 제한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주가는
좀 내리막길을 걷는 모습 보였는데 4,000원대에서 그래도 6,0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업종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사실 올해 들어서 영업이익률에 대한 부분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4년도 뭐 업종 내 호황이라고 여겼던 이 업종 내에서는 100억 원대 매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최근에 흐름만 놓고 봤을 때 뭐 올해 1분기 영업이익 뭐 2억, 3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100억은커녕 지금 작년에 나왔던 영업이익도 과연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문화원 시청자님께서 지인께서 얘기를 해주신 포착 포인트는 뭔지 모르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시장 상황은 그래도 나름대로 좀 선전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일 수는 있기 때문에 6,4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한 6,7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을 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혹은 매수가 조금 아래에서라도 정리를 하시고 시장 요즘에 좀 많이 떨어지면서 좋은 종목군도 동반 급락했던 종목군도 많으니까 그러한 종목 쪽으로 수익 매매를 갈아타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오히려 지금으로선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최초에 매수할 때 생각했던 목표가나 아니면 지인분들께서 말씀하셨던 목표가는 얼마를 잡고 매매를 하셨나요? 목표가는 8,000원 잡았거든요. 8,000원이요? 네네. 네, 혹시 이거 주식을 산지 얼마나 되신 거세요? 산지 한 4, 5개월 됐어요. 4, 5개월이셨으면 목표가까지 온 적이 있는데 8,000원 정도에 그때 매도를 못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네네. 우선은 뭐 그때 조금 매도하셨으면 아쉬움이 남을 텐데 지금 어쨌든 간에 올해 들어서는 분위기 좋아졌지만 그 분위기 약간 꺾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반등시 정리하시고 다른 좀 실적이 작년보다 더 개선될 수 있는 종목으로 접근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중기적으로 좀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뭐 움직일 수 있나요? 예,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6,700~8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오늘이 중요한데 사실 상승과 하락에 대한 움직임이 오늘에서 만약에 반등을 다시 한번 내일장이나 아니면 다음 주 준다고 한다면은 말씀드렸던 한 7,000원 언저리 부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요. 이와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겠다. 근데 뭐 시장이 생각하셨던 8,000원 부분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면서 좀 수익률을 빨리빨리 변화시키는 게 낫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예, KT뮤직요. KT뮤직이요? 네,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4,750원요. 4,750원의 비중은요? 20%요. 20%. 최근에 매수하셨나봐요? 어저께 들어갔어요. 어저께 들어가셨어요? 네, 일단은 잘 들어가셨다고 제가 칭찬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잘 들어가셨고요. 네. 지금 장이 안 좋은데도 이게 KT뮤직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장이 풀리고 나면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자리거든요. 네, 그런데 또 반대로 장이 안 좋은데 올라갔기 때문에 장이 좋아지면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시선이 장이 안 좋았을 때 조금 싸진 종목에 많이 돌아가게 되면은 매수세가 그만큼 좀 죽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조정을 조금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 그리고 조금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목표가는 5,500원 선을 조금 보고 있는데 예, 거기까지 올라간다면 수익이 약 15%예요. 예, 근데 예. 한 번에 15%를 이렇게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5,100원 정도가 되면 7% 정도 수익이거든요. 예, 예, 거기서 비중 절반 정도를 줄이셔가지고 수익을 챙겨야 돼요. 예, 네, 지금 뭐 기관도 잘 들어오고 있고요. 뭐 외국인도 잘 들어오고 있는 종목 잘 들어가셨다. 그런데 수익은 조금 챙겨야 한다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예, 지금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이 뭐 물량을 많이 줄이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충분히 뭐 6,000원대까지도 한번 바라보셔도 좋다. 조금 길게 가져가 보신다면, 올해 말 정도까지, 그리고 내년 초 정도까지 보신다면은, 6,700원 정도까지도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은데, 만약에 조금 짧게 난 수익을 챙기고 다른 종목을 하시겠다 한다면은, 5,100원에서 한번, 그리고 5,500원에서 한번 챙겨서, 다른 종목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손절가는 얼마로 보고가 들어갈까요? 손절은 저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래요? 비중이 20% 정도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추가 매수하실 여력이 있으신가요? 네. 여력이 있으시다면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마음 편하게 4,200원이 된다면은 더 많이 사셔도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 장기적으로 묻어둔다 생각하시고 기다리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 가져다 줄 종목이에요. 네. 예, 그래서 조정받거나 할 때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15% 수익을 위해서 10% 정도 손실이 아니죠. 계좌에 파란불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손절가는 따로 드리지 않고요. 4,260원 선이 된다면 조금 추가로 담아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덕산 네오록스야. 네, 덕산 네오록스고요. 예, 비중, 비중은 20%고요. 네,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3만 원이요. 네, 지금 2만 원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우선은 좀 손실이 한 30% 넘게 나셨기 때문에 좀 걱정이 예, 많으실 텐데요. 좀 개인적으로도 덕산 네오록스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이유가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무슨 회사가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사실은 물론 이 회사의 모든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표면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 아무래도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좀 많이 작용을 했는데 최근에 예.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이슈가 좀 많이 줄어들면서 좀 힘겨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를 비롯한 아무래도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면서 작년 여름철 8월 때부터 급격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주가가 1,400원대에서 아시겠지만 3,600원대까지 정확하게 2배 넘는, 2~3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약간 좀 테마, 이슈가 좀 커지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30% 마이너스 난 상황에서 자르자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갖고 가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복을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련된 좀 경쟁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기업이고 올해 예상 전망 이익치에 대한 부분도 상향 조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당기순이익 관련된 부분에 급등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률 관련된 부분은 거의 지금 두 자리 숫자로 회복되고 그 이상 측정이 될 것으로 지금 확신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는 싸다라는 인식이 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덕산 네오록스의 기업 내부적인 악재 요인만 없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주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 많으실 텐데 우선은 걱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끌고 가시는 믿음을 좀 갖는 게 필요하겠고 목표가 설정은 우선은 길게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우리 예상 실적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가의 부분까지는 올라올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사실 30% 마이너스이지만 또 얼마든지 한 달, 두 달 안에 올라가는 추세만 보이면 작년에 하반기 때처럼 급등 양상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우선은 말자. 회사에 대한 큰 악재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좀 약하게 가지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추가 매수 하려면은. 네, 근데 추가 매수는 사실 지금 비중 관련된 부분이 20%시기 때문에, 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추세가 조금은 올라올 때, 그 다음에 지금 이 차트 흐름 보시면은 주가가 그래도 한 10% 정도는 반등하다가 다시 꺾이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적어도 15%, 20%는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작년과 같은 거래량과 거래대금에 대한 추이가 없더라도 꾸준하게 2~3주 정도의 주봉 형태로 봤을 때 2~3주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오는 과정에서 주봉으로 양봉 전환됐을 때 그때 추가 매수 하시는 게 낫겠고 지금 추가 매수를 하면 혹시 모를 바닥에 대한 부분이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시간을 갖고 추가 매수를 고려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네, 아프리카 TV요. 아프리카 TV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9,300원에 20%요. 29,300원에 20%요? 네.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아니요, 작년 가을엔가 겨울엔가 샀어요. 아우, 요 밑에 내려온 걸 다 버티셨네요, 그래도. 예. 아유, 잘하셨습니다, 네. 아, 힘들었어요. 네,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딱 본전가까지 와서 걱정이 돼서 네. 전화가 주신 거죠? 네네. 지금부터는 이제 좀 즐겨야 돼요. 고생하셨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즐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최근에 4월 4일 이슈를 조금 살펴봤는데, 네. 최근에 뭐 4월 달에 올라갔던 이슈가 이세돌하고 그 알파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 세 개의 대결에서 뭐 AI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아프리카 TV가 중계를 한다고 중계 수익이 좀 엄청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거든요. 예. 저는 그 이슈가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조금 되도 안 한 이슈로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시켰다. 그러면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여기서 사람들을 꼬우기 위해서 올렸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예, 그러면 아직까지 숨겨져 있는 진짜 이슈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도록 만들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충분히 수익을 조금 즐겨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그래서 조금 기다리신 만큼 조정을 조금 받더라도요, 조금 더 참아보시고요. 예. 제가 목표가를 조금 선정해 드릴게요. 네네. 지금 외국인도 보유 비중, 그러니까 수량을 외국인도 상당히 자꾸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조금은 길게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 32,000원 선까지는 한번 바라보아도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조금 골치를 썩었던 종목이지만 10% 정도의 수익이면은 충분히 조금 보상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32,000원 선 정도까지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그때 전량 매도하지 마시고요. 절반 정도만 매도하셔서 예. 나머지 물량으로는 37,000원 선까지도 한번 두고 보자라는 의견 드려볼게요. 네. 제가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요. 예. 저기 브라질 올림픽인가? 예. 거기에 또 수혜가 될 거라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뭐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계속 중계를 하기도 하고 어떤 게임 산업에서도 어떤 중계를 자꾸 하다 보면은 별풍선이라고 하잖아요. 예. 네, 그게 이제 BJ들한테 터지는데 그런 방송들을 많이 하는 산업들은 전부 다 수혜를 받겠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TV에 게임만 하진 않으니까 브라질 그 월드컵이라든지 브라질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 어떠한 예. 이슈들이 터졌을 때는 분명 거기에 대한 중계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BJ들이. 예. 네, 그러면 너도 나도 하게 되면은 아프리카 TV는 앉아서 돈을 버는 격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BJ들이 다 알아서 영업을 해주니까 수익은 네. 고스란히 아프리카에게 와요. 예. 그러면 당연히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VR 조금 테마에 편승이 되는 모습을 보여진다면 예. 그게 막상 실적이라든지 그런 이슈가 재료가 공개되고 나면 항상 급락이 나와요. 아. 예, 그래서 그 전까지 기대감으로 한번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37,000원까지 말씀드린 거고요. 그 재료가 37,000원 터진다면 이요? 예, 32,000원까지는 한번 두고 보자. 32,000원에서 절반 매도하시고 37,000원까지는 보자라는 의견 드리고요. 아, 네. 예. 그래서 어떠한 이슈를 이렇게 기대감이 된다, 수혜감이 된다 한다면요. 그 전에 다 팔아야 돼요. 아, 예. 예, 그런 이슈가 나오기 전에 무조건 다 팔아야 돼요. 아, 그런가요? 예, 그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이미 손해를 보고 계시거든요. 어머나. 예, 그래서 그 이슈 나오기 전에는 일단은 지켜보자.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네. 올 연말까지는 한번 지켜보신다면 37,000원 선까지도 수익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보유하시고요. 32,000원 되면 꼭 절반 정도는 챙기세요. 네네. 네, 아, 감사합니다. 꼭 할게요. 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DSR 제강이야. DSR 제강, 예, 제강, 예. 비중가 4,020원에 20%. 4,020원에 20%, DSR 제강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3,6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좀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매수가 부분에서 한 3, 4일, 한 5일 정도의, 5거래 정도의 하락세가 나오면서 마이너스인데요. 예. DSR 제강은 어떤 매력을 보시고 매매를 하신 건가요? 잘 모르시고 하신 거세요? 괜찮다 싶어서 샀더만은 지금 많이 하락을 하네요. 네, 우선은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철강 금속업종인 건 알고 계시죠?
철강 예? 금속 업종, 그러니까 철강 소재. 예, 압니다. 이제 이 업종이 좀 약간 불안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DSR 제강이 영위하고 있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는 불황은 아닙니다. 뭐 자동차를 비롯해갖고 다양한 이 소재 관련된 업체이기 때문에요. 실적 관련된 부분은 평가가 철강 업종도 사실 좋은 기업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재무제표로 봤을 때에도 이게 철강금속 업종이라고 생각이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좀 나름대로 알찬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업이익률과 수익이익률에 대한 차이가 많이 없고 뭐 크기는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는 우선은 매년 그래도 100억 원대 전후의 실적이 기대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비슷한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작년도 이 관련된 실적이 나왔을 때 가격대까지는 올라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는데 작년 하반기 신고가 하반기에 가장 높은 가격대가 4,400원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기업의 펀더멘탈과 실적 추이를 봤을 때는 한 4,200원 정도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한 가격 대비 한 4에서 5% 정도의 수익을 보고 나오셔야지만이 좀 제대로 된 기업 가치가 시간은 많이 걸리겠습니까? 시간은 우선은 시장이 제일 중요한 건 뭐 이러한 종목군 같은 경우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뭐 거래량 급등 종목으로 이름을 올린 것이 뭐 작년에도 한두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냐가 더 중요하고 500억 전후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요. 사실 어느 자금력이 있는 세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수급 주체만 들어와주면은 급등 양상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고 또 중형주, 소형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4,200원 정도까지 올 수 있지만 만약에 대형주 장세 흐름이나 아니면 기간 조정이라든가 해외 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좀 하락세를 보이면 시장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릴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기간에 대한 측면을 지금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펀더멘탈 실적만 봤을 때는 4,000원대 이상에서 파실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요거 만약에 끌고 연말까지 가져가면 얼마 정도 가겠습니까? 예, 우선 연말이면은 지금 한 6, 7개월 정도 남았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연말이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올해도 만약에 1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이 나오면 한 4,300원 정도까지, 한 많게는 4,5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그렇게 잡으면 한 4,500원 정도로 목표가 설정하시고요. 다만 철강금속 관련된 업종군들이 힘을 못 쓴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4,200원에서는 자르고 나오셔야 됩니다. 네, 이해되셨죠?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네, 우선은 종목 상단 잠시 쉬었다 다시 한번 해드리고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거래소 시장 0.23%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1967.84포인트에서 현재 마감 예상되고 있고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 예상해 드리면은 외국인 900억 원대 매도 우위 예상, 기관이 1,300억 원대 매도 우위 예상, 그중에 금융투자가 2,000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가 예상되고 있고 개인은 1,700억 원 매수로 현재 시장에서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삼성전자 2.6%대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는 상황, 정확하게는 2.1%대고 한국전력과 현대차는 하락세, 하지만 현대모비스는 좀 더 상승폭 커지면서 5% 넘는 상승세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0.6% 현재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고 다음 종목군들 삼성전자 우선주와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는 상황, 네이버, 삼성생명은 보합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고 다음 종목군들도 확인해드리면은 신한지주, 기아차, LG화학 하락 마감 예상, 포스코는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상승률도 체크를 해드릴 건데 가장 높은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업종은 전기전자입니다. 2%대, 그 다음에 종이목재, 의료전밀, 섬유의복 업종도 소폭이지만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가스는 한국전력 여파 때문인지 2.8%의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고 기계, 건설, 은행, 금융업종도 1%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오늘 694.12포인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17%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은 바닥권에서의 조금 자리를 잡았다, 꼬리를 이틀 동안 잡아가면서 양봉 마감을 했다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자리입니다. 일단은 다른 종목으로, 수급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급을 본다면 개인이 77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였고요. 기관이 77억 원 정도의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이 92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개인과 기관, 그리고 외국인 모두가 장 초반에는 매도로 전향을 했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를 받아내면서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수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이 0.74%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카카오가 1.38% 정도 하락 예상, 그리고 동서도 1.34%, CJENM도 0.55% 정도 하락 예상 중입니다. 그런데 메디톡스는 강보합권에서 0.11% 지수 예상 중이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이로메드가 2.62%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코미팜이 2.44% 정도 하락, 그리고 로엔도 1.73% 정도의 하락입니다. 코데지 컴바인이 12.69% 정도로 상승 흐름을 마감 중인데요. 코데지 컴바인 같은 경우에는 내일장 상승하더라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 보유 비중 줄여보자,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을 꼭 챙기자, 코데지 컴바인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니다라고 제가 재차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는 1.9%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라다이스는 여전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케어젠이 1.61% 정도 하락 마감, 그리고 SK 머티리얼즈가 4.85% 정도로 큰 폭으로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12만원 선에 지금 저항선을 부딪히고 조금 내려간다. 12만원 선을 조금 뚫고 올라가는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수급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점에서는 SK 머티리얼즈 이번에 12만원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듭니다. 하지만 12만원에서 사지 마시고요. 돌파하고 조정을 받는다면 그때 들어가시는 것을 항상 추천드리고요. GS 홈쇼핑과 제넥신이 각각 0.28%, 0.76% 정도 하락 마감 중입니다. 네, 6월 15일 수요일장도 마감이 되었습니다. 수급 관련된 부분 약간 엇갈린 형태가 좀 많이 나오면서 시장도 수급도 그다음에 종목별로도 혼란스러움이 좀 과중화되는 모습 보이던데, 물론 이러한 점들이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장 마감 동향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장중 움직임에 대한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보합권에서 마감 계속적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0.16% 정도의 마감 예상 체결이 진행이 되면서 1968.83포인트에서 오늘장 정확하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거래 대비해서는 3.2포인트 정도의 하락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가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라는 거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합권인데 그래도 강보합권입니다. 0.25% 상승 마감 현재 진행이 되면서 694.66포인트, 전 거래일 대비해서 1.7포인트 정도의 상승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각 시장 특징 좀 점검해 드릴 건데, 최근에 대기업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부진합니다. 여러 가지 악재 요인들은 많은데, 두산 같은 경우에는 신용등급 하락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크진 않지만 소폭의 하락세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투자 심리가 사실 기존에는 대기업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안정적인 종목이다. 그다음에 웬만하면은 검찰 조사라든가 세무조사, 그다음에 여러 매풍에 흔들리지 않는 기업이다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최근에 롯데그룹뿐만이 아니고 대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실적 부진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을 때 주가라든가 기업의 운명이 상당히 좀 많이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두산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안 좋은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69,000원에서 95,000원까지 반등 흐름 보였지만은 10만원에 대한 저항 라인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기업이고, 신용등급 하락과 관련된 영향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자금 조달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은 상승세가 부담스럽다라는 점 강조해 드릴 수가 있겠고, 대형주 안 좋은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좋은 얘기 나오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LG 이노텍이고 오늘자 2.8% 정도의 상승세, 모처럼 실적 개선과 관련된 증거사를 중심으로 한 증권가의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오면서 79,000원에서 역시나 84,000원, 정확하게는 9만원대까지 급등했다가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84,000원까지 조정받다가 다시 한번 좀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LG전자를 비롯해 LG그룹 관련된 1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나왔는데 2분기는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져보자라는 의미에서 특징도 인정을 해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럼 코스닥은 어떤 종목 오늘 크게 움직였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특징주로는 젠백스를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젠백스가 치매 치료제를 조금 만들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조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장중에는 약 20% 정도의 상승 흐름 보이다가 오늘 11.56% 정도에서 마감 흐름 보여줬습니다. 일단 치매 치료제의 효과가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치매 치료제를 개발, 활성화를 시킬 것이고 그게 이제 앞으로 승인을 받고 승인 받은 이후에 좀 매출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대감으로 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지금 상승했다가 하락을 끝까지 내려와서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매수하셨던 분들에게는 이제 조금 상승의 시작이 아닌가, 이제 계단식으로 조금 올라가면서 조금 조정을 받고 올라가고 조정을 받고 올라가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지금 자리에서 또 이슈를 보고 매수하시기보다는 조정을 받을 때는 들어가 보는 전략도 괜찮다. 짧게도 길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많이 남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오늘 이녹스가 있었습니다. 이녹스가 오늘 실적 개선 기대감에 상승을 했네요. 오늘 이녹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도체 LED 디스플레이 업체인데요. 요즘에 LED 업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체가 상당히 실적 개선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이제 시장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이다. 그렇다면 그 주가는 어디 있냐고 생각을 해본다면 바닥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바닥권에 있는데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다. 그러면 대장주부터 시작을 해서 남은 조금 부하주라고 할 수 있죠. 많은 여타 종목들도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LED 반도체 업종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종들은 대부분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녹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실적이 좋아서 3.69% 정도 올라갔지만 차트상 흐름으로는 바닥권에서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조금 상승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14,000원 부근을 뚫고 올라가는 양봉이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녹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LG 이노텍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라든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들도 꾸준히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견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징주 확인해드렸고 이제 오늘 나온 이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로는 현대 미포조선이 KCC를 보유 지분을 전량 블록딜이라고 하죠. 장외 매도에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장외 매도를 하면서 오늘 KCC와 현대 미포조선의 주가가 조금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장 마감에는 현대 미포조선은 4.12% 정도 하락 마감을 했고요. 하지만 KCC 같은 경우에는 0.26% 정도 하락 마감이지만 오늘 시가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오른 모습, 약 한 3%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KCC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악재가 아니라 악재가 들어오더라도 조금 호재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현대 미포조선이 KCC의 지분을 조금 전량 매도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니까 현대중공업이 자구책을 조금 마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대중공업 부채가 상당히 심하고요. 이제는 구조조정과 이제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갈 것이냐라는 국가의 질문에 3조 5천억 원의 지분을 현금을 마련해서 우리 재무구조를 조금 개편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일환으로 KCC 지분을 조금 매각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제 앞으로는 현대차와 그리고 현대사무 중공업의 지분을 조금 매도하면서 이제 현금을 조금 마련하지 않을까. 그러면 삼성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같은 이제 조선업종, 조선 관련 업종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 조선업종과 관련된 이슈들은 저는 지금 계속 들고 나온 이유는요. 저는 조금 드라마 보듯이 보고 있어요. 드라마를 1편, 2편 살펴보듯이 지금은 위기지만 항상 위기 뒤에는 기회가 오고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이런 이슈 뒤에는 앞으로는 조금 좋은 모습들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좋은 후기로 마지막 결말을 지으면 전 드라마 한 편 재밌게 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위기지만은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조선업계의 모습 앞으로 조금 지켜보자라는 의견. 만약에 저와 함께 이런 이슈 재미를 붙이신다면
앞으로도 꾸준히 점점 이렇게 개선이 될 때마다 드라마 볼 때 쾌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시황 점검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진행을 해드릴 건데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고 전화는 02-3153-261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시고 문자는 013-3366-2263번 종목명 매수가 비중 고민에 대한 사항 남겨주시면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종목 상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휴비치고요. 16,900원에 40% 정도 매수를 하셨다. 5972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일단 휴비치 같은 경우에 16,900원에 40% 비중, 조금 비중이 많지 않았나 싶지만 회사 자체는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지금 매출도 상당히 잘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안경 그리고 안구와 관련된 업체인 만큼 요즘 스마트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VR이라든지 어떠한 이슈든 스마트 기기 그리고 모니터 어떠한 모든 것들이 나오더라도 눈과는 관련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눈을 뜨고 살고 있고요. 눈을 감고 자는데 눈을 떴을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항상 휴비치와 관련이 있다라고 본다면 매출의 증가는 거의 확정적이다. 앞으로는 꾸준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1년, 2년, 3년, 10년이 지나더라도 안구 관련 업종들은 저는 계속해서 좀 증가하지 않을까. 안경 끼는 요즘에 아이들만 보더라도 초등학생, 유치원부터 안경을 끼기도 하고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이슈들만 본다 하더라도 앞으로 잠재적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냐 한다면 빨리빨리 움직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이 종목뿐만 아니라 최근 3일 동안 조정을 안 받은 종목들은 거의 없습니다. 테마주 이외에는 전부 다 음봉을 나타내면서 내려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종목에 투자를 하셨어도 다른 종목도 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심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비중은 조금 줄이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7,900원입니다. 17,900원이라면은 약 5% 정도의 수익권인데요. 거기서는 지금 비중의 한 30% 정도는 줄여보자. 그리고 나머지로는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저는 목표가를 21,000원 선까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은 긴 호흡으로 올 연말 그리고 내년 중순까지는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약 23% 정도의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장기 투자한 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7,900원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이자. 그리고 21,000원 선이 된다면은 조금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포스코 ICT고 6,400원 20% 매도 시점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6,4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아마 최근에 매수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6월달 들어서 한번 급등 양상 나왔습니다. 장중 한 13%까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종가로는 8에서 9% 정도의 상승 마감이 되면서 매수가 6,400원 아마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기대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6,000원대까지 좀 내려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가격대 상당히 중요하다. 6,000원에 대한 부분이 이탈된다라고 한다면은 워낙 올해 큰 폭의 반등 흐름 보인 종목이기 때문에 5,000원대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떨어질지 예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보다는 좀 낮은 가격이지만 손절가 관련된 부분 정확하게는 5,950원 정도로 제시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3% 하락세로 마감되었는데 내일장 다음 주 반등을 기대해 봐야 된다. 만약에 반등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짧은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매도하시고 우선은 추이를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사실 최근에 거래량 급증 종목을 이름을 올렸는데 거래량이 감소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그동안 4,000원, 5,000원을 이 종목을 산 사람들은 팔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성향이 나오기 이전에 좀 빠져나와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성장이라든가 이런 기대감들은 물론 좋지만 사실 올해 4,000원에서 7,000원 부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가 70에서 80% 정도의 상승률을 보인 것에 감안하면은 기업의 가치가 과연 70에서 80% 정도까지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은 너무 많이 좀 올라갔다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리면서 만약에 6,000원 부분이 강하게 지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감이 6,500원 부분까지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으로 흔들림이 없다라고 한다면 매수가까지 기다려보자라는 거. 하지만 단기적으로 흔들림이 계속적으로 가속화되거나 크게 나오면은 잘라보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네오위즈 게임즈요. 네? 네오위즈 게임즈. 네오위즈 게임즈요. 네네. 네,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19,000원인데요.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얼마라고요? 네, 19,000원이요. 19,000원. 19,000원이시고 비중은 어떻게 네. 되시죠? 한 70% 돼요. 70%요? 예, 예.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그죠? 예. 최근 오랫동안. 올해 매수하셨나요? 아니요. 작년에요? 네. 물타기 하셨죠? 계속 물타기 했어요. 물타기 하셨는데도 19,000원. 네, 23,000원대부터 들어가가지고. 고점에 사셨네요. 네. 저는 제가 주식 처음 배울 때 제일 돈을 많이 날려 먹었던 종목이 이 종목이거든요. 네. 예, 게임주로 제가 돈을 더 많이 날렸어요. 그래서 게임주 상당히 안 좋아해요. 게임주가 왜 그러냐면 항상 빨라요. 막 급등락이 너무 빠르고 이슈를 좀 잡을 수도 없고 지금 뭐 컴투스라든지 다른 게임주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고 난 이후로는요. 사람들이 게임 조금 하다가 실증을 느끼면 하루 만에도 지워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매출로 이렇게 잘 이어지는 경우가 조금 드물어요. 그래서 게임주를 하실 때는 굉장히 마음을 많이 비우셔야 돼요. 저는 지금 이렇게 있지만은 게임주는 절대 손을 안 대거든요. 예, 그래서 게임주 조금 위험하다. 지금 오늘만 보더라도, 아니, 최근만 보더라도 지금 박스권에서 28%를 왔다가 36% 내려왔다가 다시 25% 올라갔다가 그게 몇 번씩이나 반복을 하는 종목인 만큼. 계속 놓쳐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전문가 생활하면서 차트를 매일매일 보고 있는 분들이 잘 하시는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이 종목 이제 비중을 조금 줄이시자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긴 해요. 이제는 27,000원까지 다시 한번 도전, 25,000원까지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외국인도 많이 사들이고 있고 기관도 사들이고 있지만 어디까지 올릴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는 질문에 조금 의문성이 있다. 그렇다면은 저는 일단 매수가 19,000원에서는 보유 비중을요. 70%니까 지금 만약에 100%로 친다면 60% 이상을 줄였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이 종목으로 조금 고생을 하지 말자. 왜냐하면 바로바로 대응이 안 되면은 장중에 올라갔다가 욕심이 나거든요. 욕심이 나서 더 올라가겠지 하는데 또 훅 빠져요. 네, 그런 종목이 바로 게임주입니다. 네, 그래서 19,000원대가 되면요. 비중을 60% 이상 줄이세요. 네, 그게 어느 때쯤일까요,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보시다시피 금방금방 움직이는 종목이고 이슈도 좀 잡을 수가 없어요. 최근에 블레스라는 게임이 러시아에 들어갈 것이고 해외로 많이 퍼질 것이라고는 하지만 올라오는 데는 적어도 올 3분기까지 그러니까 추석 있죠? 9월에서 10월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어느 정도 이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게 좀 형성이 될 것 같아서요. 19,000원까지는 약 한 적어도 3개월 이상은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리고요. 19,000원대에서 비중 절반 이상 60% 이상을 조금 줄이시고 나머지로 21,000원 선 있죠? 네네. 네, 21,000원 선이면 10% 정도 수익이거든요. 네. 예, 21,000원 선이 된다면은 매도를 조금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떨까? 거기서부터는 수익을 좀 챙겨가면서 다른 종목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예, 게임주는 상당히 위험해요. 네, 19,000원에서 반을 줄이자고요? 예, 반을 줄이고 나머지에서 수익을 조금 챙겨보자. 그게 21,000원 선부터는 수익을 챙기는 구간이다 생각하고 오늘 기분 좋으면 조금 팔고 내일도 기분이 좀 안 좋으면 또 팔고 오늘 또 애들이 또 말 잘 들었다면 또 팔고 그런 식으로 계속 팔아요. 조금씩 그냥 기분 전환으로 팔면서 수익 챙기자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게 된데요. 네. 더 내려가지는 않을까요? 네, 더 이상 빠진다라고 본다면은 13,000원 이하로는 많이 안 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13,000원 이하에서는 계속 이렇게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장이 조금 안 좋으니까 많이 빠지곤 있지만 바닥권인 13,000원 부근까지는 빼지 않을 것 같다. 빼더라도 그 이상 내리진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고 있으니까 그만큼은 빼지 않겠다. 그렇다면 올릴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정보 네, 궁금하신가요? 한국전력을 59,000원에 40%입니다. 예, 한국전력 59,000원 40%시고요. 네, 근데 전문가님, 한국전력을 제가 빨리빨리 대응을 못 하거든요. 근데 전문가님이 보시는 장기 목표가는 얼마인지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우선 장기로 짧게 좀 결론을 지어드리면 우선 갖고 가자. 한국전력은 이제 앞으로 전기차를 비롯해갖고 전기에 우리의 생활이 더욱더 필요함이 커질 거고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전기차라든가 이 전기에 대한 이슈가 커진다라고 한다면 요금은 분명히 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 에너지를 비롯한 한국전력의 위상이라든가 영향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갖고 가시면은 지금 매수가 훨씬 더 높게 잡고 한 65,000원 정도로 7만원 정도 잡으셔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상반기 상당히 좋았는데 하반기도 좋게 주가가 흘러갈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핵심 기업으로서 한국전력이 발버둥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시장에게 생각하셨던 대로 장기로 갖고 가시면 우선은 큰 수익 한 7만원 정도의 목표가 설정하고 끌고 가보자. 이렇게 결론을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도 이어지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저는 서울경제TV 신기현 멘토 노현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